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에서 싱가포르 HSBC로 10M 10,000불이죠. 10M US 달러를 HSBC 싱가포르 지점으로 GPI MT103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낸 10M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인베스터 회사가 이제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HSBC 싱가포르 지점의 어카운트 네임이 싱가포르에 있는 인베스터 회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금에 대해서 같이 써야 될 회사가 우리 한국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GPI MT103로 미국에서 이렇게 자금을 보냈다고 10M의 자금을 보냈다고 부산에 있는 회사에다가 Q 카피죠. 그러니까 샌더의 카피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샌더는 일단 Q 카피를 받았습니다. 그 보냈다는 카피를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카피를 받았는데 돈이 들어온 것은 한국이 아니고 HSBC 싱가포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회사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또 우리 한국에 있는 HSBC는 브랜치가 아닙니다. HSBC의 월드 뱅킹 어소시에이션 안에 들어있는 브랜치가 아니고 독립채산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리파이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을 하는데 싱가포르에 이것을 받았는 회사에서 어떤 통지가 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자, 자금을 배분해서 너가 한국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너의 관련된 회사나 너의 회사의 어카운트를 이 싱가포르에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싱가포르의 어카운트를 내야 되는데 부산 회사가 그 어카운트가 HSBC 싱가포르 지점이 아닌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은행에도 내도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미국의 인베스터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받았는 싱가포르의 인베스터 회사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Q카피를 샌더로부터 받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샌더가 보낸다는 카피지 실제로 이것이 going out 되었는지는 확인한다는 것은 싱가포르 HSBC 지점 리시빙 어카운트가 있는 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부산의 회사가 싱가포르의 HSBC 싱가포르 지점이나 그 외에 다른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 부담감을 가질 것이 아니고 먼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파트너 회사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어카운트를 어레인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인베스터가 보낸 회사의 미국의 인베스터 샌더 프로바이더의 CIS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 그 다음에 HSBC 싱가포르 지점에서 받았는 그 회사의 CIS 두 개의 CIS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HSBC 싱가포르 지점의 어카운트, 리시빙 어카운트를 갖고 받았다고 하는 싱가포르 인베스트 회사가
HSBC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는 스위프트 카피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과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당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의 인베스터가 싱가포르 GPI MT 원호스를 보냈으니까 이 어카운트를 빨리 어레인지가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의 CIS, 미국 샌더의 CIS, 그리고 싱가포르에 받은 리시빙 컴퍼니의 CIS, 그리고 싱가포르 리시빙 컴퍼니가 오피셜로 HSBC 싱가포르 지점에서 받은 스위프트 카피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미국의 인베스터가 제대로 스위프트를 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싱가포르 HSBC 지점에서 받았는 리시빙 카피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이나 외국이나 어디로 돈을 보냈다, 어디로 스위프트를 보냈다고 하면은 그 받은 지점에서 나오는 스위프트 카피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이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을 많이 해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회사들은 보내는 샌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나는 싱가포르 어카운트가 없는데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에 어떤 회사하고 파트너십이 안 돼 있는데 해가 그것을 만들려고 정신없이 또 물어봐요. 미국의 샌더한테. 그리고 그러면 미국의 샌더가 무엇을 하느냐? 너 HSBC 싱가포르 지점에 인베스터 컴퍼니에 의논을 해라. 그럼 또 의논을 해요. 그럼 그 컴퍼니는 무엇을 하느냐? 그게 없으면은 지금 여기 온 돈은 너 회사가 받지는 못한다. 못 받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싱가포르에 너 지점을 내든지 별도로 또 하나의 컴퍼니를 만들어라 해서 컴퍼니 세팅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이 실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럴 경우에 첫째, 싱가포르의 리시빙 컴퍼니가 오피셜 받았는 리시빙 오피셜 카파를 못 내놔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 요구를 해야 되느냐? 미국의 샌더 컴퍼니, 프로바이더 컴퍼니에다가 리갈 레터를 만드셔야 돼요. 기사에서 이렇게 어태치된 Q 카피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확인한 결과 아직 싱가포르 지점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우리는 그 카피가 없기 때문에 현재 어카운트를 어레인지 하지 못하고 우리의 CIS를 주지 못하니 빨리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레터를 일단 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러분하고 미국의 인베스터 어떤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뭐 A 파티는 샌더죠. A 파티가 요구하는 사항에서 몇 시간이 지날 경우에는 이 거래는 누렌보이드 될 것이다. 누렌보이드, 디시즈죠. 이건 중지될 것이다. 없는 걸로 될 것이다.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샌더가 보낸 카피를 갖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싱가포르 HSBC에서 그 싱가포르 인베스트 컴퍼니가 받았는 HSBC 싱가포르 지점에 오피셜 통지된 카피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 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 오피셜 카피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당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방법은 뭐냐? HSBC 싱가포르 지점만의 부산 회사 보고 어카운트를 어레인지해라. 들어있는 자금을 쉐어링하겠다. 뭐 10엔 중에서 5엔을 주겠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들어와 있는 싱가포르 지점의 오피셜 카피하고 그 다음에 샌다고 계약서가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받았는
HSBC 싱가포르 지점으로 받았는 싱가포르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먼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스위프트를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부산 컴퍼니에다가 한국의 부산 컴퍼니에다가 우리가 몇 퍼센트를 트랜스퍼러블, 어사이너블, 디비저블 해준다. 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으면은 HSBC 싱가포르 지점에서는요, 부산 컴퍼니에게 임시 어카운트를 내어줍니다. 그것을 템퍼러리 어카운트라 그러죠. 그러면 일회용이죠. 싱가포르 인베스트 컴퍼니로부터 내가 부산 컴퍼니가 내었는 템퍼러리 어카운트로 자금을 인터널 트랜스퍼, 인터널 디비저블, 인터널 어사이너블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옮기는 거죠. 디비저블 10m에서 5m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어사이너블 양도해 주는 거죠. 트랜스퍼블 되어 있지만은 싱가포르 회사가 그날 갖는 것이 아니고 부산 컴퍼니가 그날 갖는 어사이너블이 돼야 되거든요. 양도가. 그래서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도 당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 죄송합니다. 스위프트가 싱가포르 HSBC에 왔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 있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이. 그러면 하나은행에 가서 매니저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꼭 HSBC 싱가포르 지점이 아니라도 된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가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직 싱가포르에 부산 컴퍼니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더라도 우리 하나은행에서 그럼 템퍼리 어카운트를 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템퍼리 어카운트를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HSBC 싱가포르 지점에 와 있는 자금을 트랜스퍼러블, 디비저블, 어사이너블 받을 수 있는 어카운트를 바로 내드려요. 그거를 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부산 컴퍼니의 브랜치를 개설하든지 아니면은 독립된 또 부산 컴퍼니 네임에 독립된 회사를 여기에 세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HSBC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회사든지 아니면은 하나은행의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매입하면 되죠. 이제 그런 과정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퍼니를 세팅해주는 그러한 컨설팅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도 좀 보면은 공유 오피스 제도가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오피스를 개설해 놓고 법인을 개설해 놓고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회계사가 포함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비스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외국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들어와 있는 외국에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필요로 하든지 컴퍼니의 어떤 디테일을 필요할 때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실제로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들어와 있는 은행의 오피셜 스위트 카피를 받으셔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고 템퍼러리 어카운트 제도는 전 세계 어디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샌더가 리얼하게 제대로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보냈으면은 받은 싱가포르 HSBC에서 공식적으로 노티파이어 된
스위트 카피가 나왔느냐,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좀 이래 난해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거니까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잘 우리가 이 문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